여러분, 혹시 자식들이 여러분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75세 박순자 여사입니다. 40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성실히 일해온 평범한 어머니였죠. 남편과 함께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게 된 순자 여사를 향해 믿었던 자식들이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을 저지르려 합니다. 순자 여사는 경북 구미의 오래된 주공아파트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1989년 남편과 함께 8천만 원을 주고 샀던 그 집이 지금은 4억 원이 되었죠. 순자 여사에게는 평생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 여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이 집에서 늙어가자.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순자 여사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급식실로 향하는 길.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그 결과 아들 종민이는 45세에 중견기업 차장이 되었습니다. 딸 미정이는 48세에 부산에서 학원 원장이 되었죠.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순자 여사는 늘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5년간 혼자 살던 순자 여사. 집안일도 혼자 하고 병원도 혼자 갔습니다. 외로웠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종민이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순자 여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 지영이도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돼요. 순자 여사는 처음엔 효심이라 믿었습니다. 우리 종민이가 참 효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기뻤죠. 그래서 2년 전부터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안부를 물었고 며느리는 반찬도 해줬죠. 순자 여사는 역시 가족이 최고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이상한 낌새가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아들도 예전만큼 말을 거는 횟수가 줄었죠. 어느 날 밤 순자 여사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까요? 안방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며느리 지영이의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엄마 집이 우리 명의가 아니잖아. 아들 종민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떨어질 뻔했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 때문에 함께 살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집을 팔아서 우리 명의로 다시 사면 안 돼. 지영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쉽겠어? 엄마가 동의하실까? 종민이의 답변에 순자 여사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내고 집을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통화하는 소리가 또 들렸거든요. 치매 진단받는 거 생각보다 쉬워. 가족 증언이 제일 중요하대. 순자 여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깜빡거린다고 하면 믿어준다는 거야? 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지. 엄마 나이도 치매 의심할 나이라서 딱 맞아. 진단서만 받으면 후견인 절차 밟을 수 있어. 순자 여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마저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마지막 희망은 딸 미정이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지만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 딸이라면 이 상황을 알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그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 누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누나, 엄마가 요즘 이상해. 깜빡깜빡하고 성격도 변했어. 말도 이상하게 하시고. 순자 여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병원 꼭 가보셔야지.
나이가 나이인데 치매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 딸 미정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딸마저 아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처절했죠. 이번 주말에 갈게. 엄마 모시고 병원 가자.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한패가 되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순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사이 순자 여사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예금 잔고를 확인했죠. 3,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등기소에도 갔습니다. 집 등기를 확인해 보니 분명히 자신의 명의였어요. 다행이다. 아직 빼앗기지 않았구나. 그리고 비밀리에 부동산에 가서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3억 7천만 원이라도 빨리 팔아주세요. 급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 급하세요? 사정이 있어요. 빨리 처리해주세요.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까지 속여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지켜야 했거든요. 이틀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젊은 부부였는데 현금으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계약 언제 할까요? 내일 당장 하죠. 순자 여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5년간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자유로워진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순자 여사는 그 돈으로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20평 정도의 작은 집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며칠 뒤 절묘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했거든요. 엄마, 이틀 다녀올게요. 집 잘 지켜주세요. 종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순자 여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생각하면서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자마자 순자 여사는 움직였습니다. 평생 모은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첩, 옷가지, 그릇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지만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이사업체도 미리 불러놨었어요. 어르신, 정말 오늘 이사하시는 거예요? 네, 빨리 해주세요.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35년간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순자 여사는 뭔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틀 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종민이가 제주도에서 돌아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엄마, 집에 왜 안 계세요? 전화 받으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한참 뒤에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집이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이 다 어디 갔어요? 종민이가 소리쳤습니다. 팔았다. 순자 여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그래, 팔았어.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상의?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 만들어서 재산 빼앗으려 할 때는 나한테 상의했니?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내가 직접 들었는데 오해야?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도 다 들었다. 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같이 살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종민이가 애원했습니다.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낼 때는 내 갈 곳은 생각도 안 했잖아.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순자 여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계속 찾아왔지만 순자 여사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딸 미정이도 부산에서 올라왔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문 앞에서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지만 순자 여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 종민이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빼앗으려 했다는 소문 말이죠. 종민 씨,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종민이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효자로 통하던 종민이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승진에서도 밀려났죠. 며느리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에서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고 소문났었는데 이제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반면 순자 여사는 새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값으로 받은 3억 7천만 원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었어요. 월 이자만으로도 100만 원이 넘었죠. 거기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새 아파트 단지는 또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금세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죠. 순자 씨, 같이 등산 갈까요? 순자 씨, 오늘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 있는데 같이 가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희 용서해 주세요. 순자 여사는 창문 너머로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종민아,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엄마, 너는 내 인생을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순자 여사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순자 여사는 새로운 환경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오전에는 이웃들과 함께 산책을 해요.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순자 여사는 매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자식들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죠. 그래도 순자 여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거든요. 얼마 전에는 새로 사귄 친구가 말했어요. 순자 씨, 정말 용감하세요. 그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다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살아있는 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죠. 순자 여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려 하고 부모의 재산을 탐하는 자식들의 모습은 정말 씁쓸했어요. 하지만 순자 여사처럼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강인함이 느껴졌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아니면 순자 여사처럼 용기 있게 맞서실 건가요? 순자 여사는 지금도 새 아파트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경제적 걱정도 없어요. 무엇보다 자유롭게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저도 75세에 제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당당하게 맞서세요.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순자 여사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